안녕하세요. 첫 번째 intellectual property와 관련되어져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intellectual property, 그것과 관련되어져서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 리스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한 저희가 통계 패키지, 박사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 패키지라든지 그리고 논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 학기 동안의 수업 내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박사로서 준비하셔야 되는 통계 패키지, 기본적으로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파셜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PLS 혹은 뭐 세스나 SPSS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탑티어급의 논문들, 특히나 뭐 MIS 쿼터리라든지 I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학회, 아이시스나 힉스나 인폼스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지적재산권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미국 특허청의 정의를 살펴보시게 되면, 지적재산권은 지적 창작물에 대한 법적, 배타적 권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 창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두뇌 활동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유일한 형태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들이 되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권리, 특히나 법적인 권리와 또 그것이 수반되어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지적 재산권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 창조물은 공유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재창조나 모방 또는 제조할 수 있는 형태로 체화된 창조적 성과나 아이디어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재산권 기구에서 나오게 되는 정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나오는 정의는 또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상표, 여기서 상표는 등록 상표 혹은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의 정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정의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산출된 아이디어들의 결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다 그러면 이런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적재산권의 범위,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위한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구분이 되어지고,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가 된다 라고 합니다. 또한 실용신안은 기술적 창작으로서 물품에 관한 고안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되어집니다.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나 이것들이 함께 결합된 것으로서 시각적 신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 그 자체에 관한 고안들입니다. 여기서 상표란 타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기호나 문자, 도형이나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 특별히 현저한 것을 일컫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제 의장하고 이제 상표가 조금 이제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의장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나 이것들이 함께 결합된 것. 그래서 시각적 신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 그리고 이제 상표라고 하는 거는 타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기호나 문자나 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고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이제 상표가 될 수 있죠. 삼성전자의 로고라든지, 예.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의류, 뭐 샤넬, 에르메스, 뭐 구찌 이런 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바로 이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 그리고 재산적 권리,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그리고 저작 인적권으로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작 인적권은 저작물의 퍼포머, 공연자나 실현자 혹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가 되고요. 이제 신지적 재산권은 기존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워서 새로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신지적 재산권이 됩니다. 이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의의는 여러분들 이제 지적재산권 제도, 베인브리지는 창의적 정신만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것들과 비슷한 혹은 모방이 되어진 형태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로 창의적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지상권 제도의 당위성은 지적 노력의 결과가 손쉽게 모방될 수 있다면 개발 유인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다른 거를 카피를 한다거나 그렇 그게 가능한 유인이 있다거나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것들을 특별히 여러 가지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유인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호를 통해 지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보호의 형태, 즉 제도는 기술 발전의 정도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들마다 다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제도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니라 기술 개발 그 자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어드밴스드 되어진 기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개발과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다양한 이유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사상이 나라마다 다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관적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가 간에 확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그 다음에 유럽 국가 중에 영국이나 혹은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일본 이런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다 국가 간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기준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확립하는 게 어떤 문화의 차이나 국가 간의 제도의 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 국가 간의 법 내용 및 집행에서 차이가 크고 다양해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저작권 제도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즉, cross the world,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을 관통해서 동일하게 저장되어질 수 있는 저작권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재산권과 연계되고 관련되어져 있는 국내 법률을 보셔야 되는데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적 창작물,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창의라고 하는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독창적이고 어떤 유일하며 특수한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반도체, 지적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저작권법 등이 다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의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유출이 되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허권의 의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앤더슨, 그 다음에 하웰에 따르면 특허는 산업혁명 기간 동안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상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어떤 특허의 중요성, 창의적인 어떤 정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허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가장 발전된 제도로 발명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 지배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독점 기업의 이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특정 기업이 특허권에 의해서 시장에서 독점을 누릴 수 있게 되면 특허권이 인정받는 기간 동안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마지널 레버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동일한 경우까지 가격과 생산량을 조정하여서 독점 이윤을 확보하려고 하는 동인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특허권을 유지하는 동안은 그걸 통해서 특정한 독점적인 이윤을 얻으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술 개발이나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연관되어져서 여러분 보시면 디즈니랜드의 여러 가지 로고들, 미키마우스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로고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독점 이윤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설계에 대한 어떤 특허라든지 혹은 어떤 생명공학적인 어떤 제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페이턴트 트롤이라고 해서 특허 괴물이 있습니다. 특허 괴물이란 특허에 의한 상품의 제조나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하여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특허에 대한 소유권에 따라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해서 주 수입원으로 삼는 접는 기업을 일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하는 대기업들이 이런 페이턴트 트롤에게 상당히 좀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너희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허 제도에 대한 이제 찬반론을 보시면, 찬성론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시장 경제의 본질이며 용이한 정보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생산비와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고 제품의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을 상승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특허 제도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특허 제도를 통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허 제도에 대한 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론자들도 있는데요. 독점을 초래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고 정보 이용의 한계 비용이 파지티브이므로 낭비적이 되고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서 이익 실현 가능하게 하여 기술 개발 의지를 상실하게 하거나 주변 기술에 의한 발명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거나 특허 소송 시 자금력이 부족한 발명가에게 불리하게 되거나 단순히 기술 개발을 유인하고자 한다면 이것들은 이제 불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특허 찬성론자하고 특허 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서로 이제 어, 자신들의 의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독점의 문제라든지 그걸 통한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다음에 거기에 쏘아 부었던 시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다라고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특허제도의 현실은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중심에 있고 특허권은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에 체화된 발명가나 발명기업의 지식개발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권을 20년 동안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유 드실 때 이제 종이팩으로 되어진 우유를 드시게 되는데 이 우유의 종이팩을 개발한 사람은 사실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것 이거에 대한 특허를 먼저 출원하지 않고 세계 발명 대회에 이거를 먼저 어, 발표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특허를 예, 유럽 스웨덴인가요? 하여간 북부 유럽에 있는 분이 먼저 출원을 하여서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우유팩을 사용하면서 그 특허 사용료를 해외 기업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 거 못지않게 먼저 신청을 했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표권이라고 하는 상표권의 의의는 상표는 어떤 단어 또는 이름, 상징, 고함물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을 다른 사람들이나 기업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배타적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재화 영역을 차별화하는 단어, 이름, 상징, 소리, 색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실제는 폴로 의류죠. 폴로의 로고나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 제품의 로고 혹은 KFC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KFC의 상표 혹은 나이키의 상표 혹은 삼성의 상표. 상표권은 지속 사용 중인 한 영구적으로 갱신될 수 있고요. 상표 등록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특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은행 상표 소송 패소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은행 상표 자체가 유일하고 독창적이고 특수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의 의의는 주로 상징적 소재의 창작자에게 그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은 그 차이가 분명한 듯 보이나 그 결합이 종종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유일한 명칭이 등록되면 자연스럽게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의 사례는 미국의 경우에 음악 24곡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경우에 대해서 24억 원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노래라든지 곡이라든지 혹은 어떤 영상,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비밀이란 경쟁자들이나 경쟁 기업들보다 우위를 가지기 위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영업 비밀은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 영업 계획 및 기업 전략 등도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 기업보다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기 위해서 비밀로 유지해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업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계획이나 전략,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의의는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업 생존과 관련된 경쟁 기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이나 영업에 있어서 고유의 지식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유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경쟁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차별화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이나 영업이나 전략에 대한 고유한 어떤 가치가 인정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런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 심해 원유 시추선의 건조 기술을 빼돌린 중국인을 적발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중국인 해커에 의해서 어떤 필립스라는 회사의 중요 기술이 유출되어진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영업 비밀이 노출되어진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특히 이제 PLS라 그래서 Partial List Square라고 하는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Partial Li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통계적인 여러 가지 기법이나 또 그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패키지는 Smart PLS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것들을 실습하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논문 작성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페이퍼하고 아티클들을 보게 되는데 이 페이퍼나 아티클들은 MIS 쿼터리나 그러니까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Quarterly 혹은 ISO Information System Research 등과 같은 다양한 탑티어 클래스의 저널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논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연구 조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법들을 좀 보시고요. 또 연구 설계는 어떻게 하고 또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시오리나 어떤 시오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때 적용되어지는 통계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논문에 구현을 하고 우리의 연구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박사 논문을 준비하시고 학위 취득을 하시는데 필요한 capability,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제게 의견 주시고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연구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